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볼테르. 네, 어제 감사 스마일이 삼성 미소부동산에서 땅 짚고 김혜주 기자님하고 창릉 3기 신도시 교통분담금 관련해가지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문득 생각해보니까 인터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선일보 땅 짚고 또 유튜브에 또 나오는 인터뷰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창릉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또 인터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자주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스님들 덕분이라는 말씀 드리고, 항상 초심 잃지 않고 꾸준하게 좋은 정보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네, 공급 부족 등으로 집값이 더 폭등하리라 예상한다. 오늘 마침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빠르면 오전, 늦어도 오후에 지금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부동산 통계를 또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통계를 조금 바꾸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또 이건 확실히 결정되진 않았지만 통계를 모르면 매수하지 않으리라 오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오히려 집값 폭등을 일으킬 것이고, 통계를 모르니까 불안감이 더 커져서 패닉 바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로운 건 통계가 아니라 공급 대책이 없는 지금 현 이재명 정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물론 세 번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잠깐 또 집값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저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세제와 금융 총동원에 집값 잡는다. 부동산 패키지 대책 곧 발표. 빠르면 오늘 오전, 늦어도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할 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 공급도 총망라하겠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세 관련해가지고 방향성도 포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대책들이 나올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진짜 중요한 이유,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일단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을 갖다가 좌지우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을 갖다 만약에 이제 조정지역이라든지 규제로 이제 묶게 된다고 하면 또 이제 서울 전 지역이 딱 올라갈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지역까지 이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규제 나오기 전에 막차 타자, 추석 연휴에도 줄 서서 계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집 안 보고도 22억에 도장을 찍고요. 마레프 59 전세 안고 덥석, 나만 기회 놓칠라 매수를 갖다 하고 있는 이런 패닉바잉의 러시, 성동, 분당, 과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고, 실거주 주택 물량 씨 마르면서 갭투자 매물까지 지금 먼저 선점해야 되겠다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동산의 이런 가격의 그런 상승 현장을 딱 보면서 문득 2021년도 하반기가 생각이 나면서 이 열기가 2022년 상반기까지 이제 갔습니다. 이런 열기가 기억을 갖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까지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과연 3차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잠재워질지, 아니면 더 큰 폭으로 이제 수도권 외곽으로 이제 확산이 될지는 지켜보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체력 약화의 통상 리스크까지 1,400원대가 환율의 새 기준점이 되었다. 비싸진 달러. 정말 원화 가치가 정말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독 많이 하락한 원화 가치에 대해서 이 표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엔화도 떨어졌지만, 캐나다 달러도 떨어졌지만, 지금 한국 원화가 정말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저희가 지금 1,400원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환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2,000원도 안 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지금 이제 1,300원대가 아닌 1,400원대가 이제 환율이 새 기준점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라든지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그런 모습인가 한번 되묻고 싶기도 하고요.
과연 이제 이 국민들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을 보고 있는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각자가 잘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어제 그 풀리는 돈 불붙은 서울 집값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진짜 중요한 이유에 관련해가지고 교양이를 부탁해 김경민 교수님의 이 유튜브 방송을 갖다 시청을 하면서 제가 그래도 감스님들께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좀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완전 바뀌었고요. 지금 보니까 정부가 시장을 지금 매각하고 있는데 대출 규제로 이제 뭐 젊은 층이라든지 중산층, 서민들은 더 집을 못 사게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차별적인 금융정책을 갖다 펼치고 있는데 제가 또 뒤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집값 상승의 도미노의 지금 서막이 지금 시작되었고요.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 이러는 걸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대출 규제에도 치솟는 서울 집값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지금 많이 공급되고 있고 더 나가서 지금 10월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지 뭐 10월에 못한다고 하면 11월에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3차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제 예상보다 조금 먼저 지금 발표하는 것들을 보니까 아마 이번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전에 이제 대출 규제를 갖다 더 하려고 지금 하는데 대출 규제도 보니까 15억 이하는 6억 그리고 뭐 25억까지는 뭐 4억 그리고 이제 25억 초과는 또 2억으로 또 새롭게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가지고 구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효과가 과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잠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이건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세 사기 여파로 해가지고 빌라라든지 비아파트 시장이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서울은 아파트의 도시가 아닌데 서울은 비아파트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빌라 공급도 지금 해 나가야 되는데 빌라 공급도 못하고 있고 또 비아파트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국 공유지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김경민 교수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감스님들만이라도 인플레이션 해지는 부동산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또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 내 집 장만을 갖다 하셔야 되고 거대한 유동성이 시작이 되게 되면 진짜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을 거고 내년이 되게 되면 이제 전세나 월세 시장도 상당히 지금보다 더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말씀 드리면서 불균형을 어떻게 없앨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나는 이런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작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갖다가 감스님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 전역 플러스 분당 과천 부동산 규제 지역이 지금 유력하다 지금 나오는데 제가 이 부동산 규제 주요 내용을 갖다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보니까 거의 그런 수순으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이제 주요 규제 내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대출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수요 억제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의 지금 모습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로 지금 묶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울 전체가 묶일 것인지 그 다음에 서울 전체가 아닌 또 일부 지역은 또 풀릴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헷갈립니다. 일단 이런 추세로 보게 된다고 하면 서울 전역을 묶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 오르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감사스마일이 조만간 다시 정리해서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모우님께서 그리고 또 저희 감사스마일 찐팬 단톡방에서도 또 이렇게 공유했던 내용 지금 보니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관련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10시 이후에 이제 보도자료를 갖다 발표하라고 했지만 이게 또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면 뭐 대출 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그 다음에 15억에서 20억 원까지는 4억 원, 20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나왔던 거는 4억까지밖에 대출을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4억은 전체가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 15억에서 25억 원 이하까지만 지금 4억 원으로 지금 대출 한도를 묶을 것 같고 25억 원 초과는 2억 원.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고가 아파트는 대출 받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이야기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15억 원 이하는 대출 한도를 현행 그대로 6억 원으로 지금 일단 대출 한도를 갖다 더 줄이진 않았는데 이 여파가 과연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정이라든지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이라든지 은행권 주담대 이연 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 관련해가지고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규제지역 지정 시에 강화된 대출 규제 즉시 적용을 하겠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공급이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집을 갖다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조정지역이라든지 대출 규제로 이렇게 지금 3차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원래 오늘 오전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됐는데 조금 먼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중에 언론에 이렇게 아니면 정책 브리핑에 지금 노출이 돼서 또 단톡방이라든지 부동산 카페를 통해 가지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감스님들은 조금 더 먼저 알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출 규제 요약을 해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가 한도가 규제가 내일부터 시행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 금리 하하는 상향 조정도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그래서 오늘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도 10월 29일부터 지금 들어가는데 1주택자가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규제지역에서 이제 전세대출을 갖다가 받을 경우에는 이제 DSR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시에 강화된 대출 규제를 즉시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규제지역 지정 시에 대출 규제 강화 효과가 LTV 최대 70에서 40%로 지금 줄어질 것이고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라든지 대출 실행일 플러스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갖다가 제한하겠다라는 이런 정말 엄청난 대출 규제 강화의 이런 것들이 조만간 내일부터 또 시행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그렇다고 하면 감스님들이 서북부라든지 또 인천 검단이라든지 뭐 파주 운정이라든지 또 서울 외곽 쪽에 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15억 이하 대출 6억이기 때문에 규제지역은 내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규제지역은 확실하게 발표되기 때문에 규제지역이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하급지까지 특히 서북부라든지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지역까지도 충분히 풍선 효과로 확대될 거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규제 시의 분상제라든지 전매 제한 3년 분양권 시장도 당분간 이제 침체의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각자가 제가 추석 명절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고 추석 명절 때 제 이야기대로 조금 움직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제가 문득 보니까 내 집이 매도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갖다 실제 행동을 좀 못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번 3차 이재명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뭐 지금만큼의 화랑의 시장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잠시 잠깐 또 멈춰가고 또 보합으로 또 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저는 지금 규제를 갖다 받지 않은 지역 중에서 유망한 지역 또 교통 호재라든지 일자리가 확충되는 지역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정고점이 아직 돌파되지 않은 지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또 기회가 올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진짜 깨알 팁을 검호우님께서 이야기 주셨는데 신용대출 9,900만원 플러스 14억 9천 아파트 거래가 승자이다. 오늘 계약금 쏠 시간 준다. 즉 다시 말해서 10월 15일 오늘 발표를 갖다 하게 되면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10월 15일 수요일 날 아파트 계약을 갖다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좋은 위너가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와닿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니까 투기과열지구 요건 충족이 서울 14개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서대문,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인데 여기에 이제 과천, 안양, 동안, 분당, 수지, 하남, 영통, 광명이 지금 투기 가해지고 여건이 충격됐고 조정지역 요건은 동대문, 성북, 노원, 강서, 구로, 그 다음에 성남, 수정구, 그 다음에 수원, 팔달구가 조정지역 요건에 충격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과연 제가 보니까 은평이라든지 그리고 은평구가 지금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북구는 들어갔는데 강북구가 또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전체를 갖다가 지정을 갖다가 안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건 일단 결과를 갖다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니까 수도권 내 규제지역 적용 시에 대출을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청약도 재당첨 제한 조정 7년과 투기가액 10년 세제 부분에 있어서 양도세 중과라든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이제 강화됩니다. 보유 2년 플러스 거주 2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끼칠 거고요. 그다음에 분상제 적용 시는 3년, 미적용 시는 조정 1년, 투기가액 3년 전매 제한을 또 받게 되고 정비사업도 재건축 조합원당 1주택 공급 제한이라든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규제가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규제 나오기 전에 일단 행동으로 옮기셨던 분들이 위너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부동산 대책이 정말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내 집이 있어서 내 집이 있든 없든 간에 진짜로 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지금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 주에 안 하고 그 다음 주로 늦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좀 빗나가게 이번 주 빠르게 지금 저는 17일날 또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실제 그러니까 뭐 6월 27일 그 다음에 9월 7일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10월 17일날 할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10월 15일로 지금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일단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진짜 규제 나오기 전에 막차 타자. 그래서 추석 연휴에 또 줄 서서 계약했고 지난 주말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방문해가지고 또 일단 내 집 마련을 또는 또 지방에 계신 분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갭을 끼고 또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또 감사스마일에게 또 전화 상담도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 또 전화 상담을 통하고 또 대면 상담을 통하면서 느낀 게 많이 있는데 이제 집값이 내려간다는 생각은 이제 국민들이 하고 있지 않구나.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흘려보내고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참 이렇구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졌고 제가 여기서 빠뜨렸는데 결국 또 2023년과 2024년이 역대급 기회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얼티메이텀님께서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해주셨는데 감스님들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결과 앞으로 정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대출 규제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6억, 향후 추가로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자신들이 마신 독을 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은 되려 구사할 수가 없기에 결국 대출과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수요를 누리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통화 스와프를 맺게 되면 원하는 강세로 돌아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한민국 임대시장에 대규모로 진출을 실제로 시작하였고 올해 들어서 미친듯이 한국 주식 사는 것으로 한국 주식을 지금 많이 사는 것으로 보면 일정한 규모로 통화 스와프가 조만간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얼티메이텀님께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환차손이 앞으로 없거나 크지 않거나 대략 환차액을 볼 수 있다고 보기에 가능한 행동이라 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통화 스와프 체결 이후에 원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강세로 돌아서게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자산시장은 주식과 부동산 모두 버블이 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잊지 말자. 만약 앞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어떤 형태라도 체결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자산시장이 커다란 거품은 안 될 것이다. 특히나 그 통화 스와프가 임시가 아닌 상시나 상설 수준으로 된다면 그 규모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자산시장은 역대급 거품장으로 들어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감스님들 많이라도 준비하시고
3저 호황, 뭐 저금리, 저유가, 그 다음에 저환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저 호황이 예전에 87년부터 진짜 89년도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87년부터 90년도까지. 근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3저 호황이 88년도, 89년도, 90년도에 엄청난 이런 호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때의 기억은 없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기엔 조심스럽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 지금 3차 부동산 대책을 갖다 펼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빨리 펼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환율 때문에라도 이런 것들을 조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유동성을 갖다가 좀 막기 위해서 대출을 갖다 규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들만이라도 일단 자산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